예, 황제 뚝배기 짬뽕님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전주에서 올라오시오.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중앙선대위에서도 뭐 그냥 중책 맡으셨던데요. 보니까. 예, 상황실이기 때문에 네. 현장을 점검을 많이 갑니다. 순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전주 갔다가 서울 서울 갔다가, 갔다가 예. 또 울산도 다녀오기도 하고 울산도요. 또 현장마다 가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계속 보고 있고. 워낙 셀럽이시니까 아니, 능력 있고 셀럽들은 이제 선거 기간에 보면 온갖 것들을 다 맡아. 그 자기 존재랄까 이런 게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자, 전주울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이성윤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후원의 계좌는 화면 상단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짧으니까 오늘 30분밖에 안 됩니다. 짧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궁금했던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시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검찰총장 목전에서 미끄러지신 분이야. 비운의 검사. 근데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하고 4차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예. 이제 지금 아마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표 그 제출해가지고 사퇴한다는 날짜가 6월 2일이더라고요. 예. 대선 바로 전날. 근데 저게 지금 사표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리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리하면 안 되죠. 수리 받아줘서 안 되고 수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표를 안 받아주고 하다가 맞네. 아, 그렇지.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다가 네. 결국 파면시켰잖아요. 아, 아니 해임시켰잖아요. 잘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권에서 사표 수리 안 해주는 거 네. 이걸로 엄청 괴롭혔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새 정부가 시작하면 자기네들 사표 안 받아줄까봐 지금 당연한 얘기죠. 사표 안 받아줄까 봐. 그리고 저는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사표 수리 안 해주고 네. 그 수사를 해봐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 법상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징계 사유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고검에서 지금 재판 수사 중에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 처음 1심 지법의 수사를 1심 수사를 하거든요. 이 수사가 잘못된 것이 나오면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원석 전 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잘못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사표 수리한 사람들이 직권 관련 범죄, 지금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사표 수리하는 사람은 박성재인 거죠? 그렇죠. 사표가 오면 사표가 제출되잖아요. 그럼 법무부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앙지검이니까 중앙지검 총무과에서 각 검찰청에 다 공문을 보내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느냐. 그다음에 경찰에 보내고 공수처에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 회신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서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로 보냅니다. 그럼 최종 판단은 법무부에서 하지만 지금 아마 그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수표 수리하면 안 되죠. 없으면 한 2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 실제로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사실 도망간다는 느낌이 너무 커요 지금. 딱 예, 봐도. 저는 난파선에서 느낌 뛰어내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난파선에 뛰어내는 쥐떼가 생각나는. 제노니모 그럼 이거 지금 검사 사실 그냥 놔둬서 사위가 된다. 왜냐하면 박성재도 같은 편으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나가서 전관 예우받는 변호사로 활동하겠다. 이거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징계를 받고 나가면 3년간 변호사를 못 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지빙계 받아가지고 3년간 변호사 하기 안 없어요.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있는 거하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하시니까 그 기간은 이제 같이 자연스레 없어지는 지금 거죠? 취소 소송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사표 수리할 수도 안 되고 하면 할 수도 안 되죠.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수리권자가 박성재 법무부 그렇습니다. 장관인가요? 예, 예.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권이 하도 막무가내니까 할 가능성이 있죠. 아유. 제 생각에도 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그 누구였지 그 재수 없게 생긴 한둘이야? 아니 제 사건을 보면 네. 제가 징계 청구 돼가지고 해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바뀌자마자
처음 징계 청구한 사람이 적어. 아. 또 반면에 저거 똑같은 공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사표수를 해줬어요. 지금 이제 내란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저 누구지? 그 이상민이 수사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상목이도 지금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박상재가 안 들어가겠어요? 박성재. 박성재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기 범죄를 감출 목적으로라도 이 사표 수리를 해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마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네.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보는 판단 예. 클 겁니다. 사표 수리 비리죠. 사직서를 하는 게. 근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계속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에 수사는 있는 받죠.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수사를 받고. 받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 개업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개업은 할 수 있죠. 해임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를 3년간 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사표를 수리해 줘 버리면 징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으니까. 변호사를 할 수 있죠. 연금도 다 받고. 그렇죠. 아우. 알고 야, 열받는다. 이건 안 이게 되지. 지금 이게 6월 26일 화요일이잖아요. 6월 2일이 화요일이에요. 6월 2일이 월요일. 6월 네, 3일이 3일이 화요일인데 화요일이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사표를 여기까지만 일할 게잖아요. 대선 날 바로 직전에 튀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내가 당했던 거랑 똑같이 해줘. 뭐 그런 이야기신 거죠 지금. 아니 그게 맞으니까. 그게 맞죠. 그게 맞지. 그 똑같이 하는 거죠. 저희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게 사표 수리 안 해준 사례가 많았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서야 검사들이 윤석열 부부를 경쟁적으로 때리고 있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통일교 수사, 네. 그리고 지금 윤 부부 턱밑까지 온 수사, 이제서야 이거 진작에 한 1년 전에 했더라면 그 다음에 더 센 것도 나와요. 김건희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 했었는데 이제 김건희 소환은 아마 이거 중앙지검에서 지금 선거 개입, 명태균 게이트 요거는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소환하는 걸로 재밌는 현상 많이 벌어질 거예요. 김건희 포토라인 세우냐 안 세우냐 근데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이치 재수사팀 요거는 서울 고검입니다. 네. 김건희 휴대폰 영장 집행 첫 강제 수사했다. 저거는 핸드폰 김건희 휴대폰 못 풀고 있다고 예. 아이폰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세 군데서 김건희 수사하고 있는. 야 거기다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경찰이 지금 그거 수사하고 있죠. 윤석열의 그 비화폰 관련한 요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저는 저도 보는 그렇게 게 생각해요. 그 명품 차별 수사네요. 네. 아. 디올백은 열심히 수사 안 해주고 이거는 열심히 뭐야 저 수 샤넬이 더 없다. 비싸서 샤넬이 그 외부로 흘러나간 것만 사람들 자극될 만한 거 몇 개 흘리고 그것만 딱 수사하고 진짜 자기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수사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을 한동훈을 시켜보거든요. 우리가 탕평책 여야를 아울러. 근데 검찰이 이게 샤넬백은 열심히 수사하는 척하지만 네. 진짜 본심은 네. 뭐냐면은 이 밀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에. 약간 꼼수고요. 네. 실제로 내란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 내란 관련 수사 뭐 제대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네. 다들 걱정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네.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한덕수, 이상민, 누구야 최상목 이런 애들 불려 나가는데 제대로 수사했으면 사실 김문수도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돼요. 경찰서 이제 수사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8월달에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국민의힘 중진 이상들이 그걸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알았던 이제 핸드폰 서버 털리고 나면 이제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언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때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아사리판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 딱 되면 특검을 임명할 때 절대 검찰대가 안 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검찰이 저렇게라도 하는 것은 검찰의 속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기울었어. 이제서 자기들 막 키워줬던 윤석열 부부를 자기들이 물어뜯는 현상.
제가 그 이야기 예전에 방송에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의 비리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특검을 하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한테 특검팀으로 나 파견시켜서 윤석열 수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파견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특검하고 특검보만큼은 진짜 검찰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진짜 법조인 뼛속부터 법조인 이런 사람도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 겸 변호사 같은 뭐 그런 사람들. 사람들 괜찮죠. 훌륭한 사람들. 파견도 받으면 안 돼요. 맞아. 아, 왜냐면 그럴까요? 아무튼 과거에 그 네. 특검에 가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이 파견 가가지고 속된 말로 깽판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윤머시기 하는 새끼 있던데.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이 제일 요건 첫째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수사는 가장 중요해요. 수사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약간 수사 경험도 있어야 돼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 보내놓으면 정말 수사 망쳐버립니다. 두 가지 정도는. 저 의원님 민주당 영입되기 전에 예. 윤석열 특검 이성윤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 보내주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하라. 근데 지금 저쪽에서 뭐 독소 조항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특검으로 보내면 대통령이 밖에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밖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건 행사 안 하겠네. 못 신경 안 하겠네. 쓰네. 난 그거 마음만 해도 설레. 우리가 처음 특검하면은 지금 저 그러니까요. 최상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선일이 사실상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바로 취임이야 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창조경제가 이런 창조경제가 없어요. 요즘 법조인들도 많은데 특검 한 10개 출범하면 일자리가 몇 개야 지금.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의원이 제일 신난 것 같아. 아니, 특검만 시켜주면 저는 아싸. 근데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의원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바꾸면 돼요. 뭔 고민이야. 아니 법을 특검이라고 바꾸면 하는 게 돼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바꾸기 나름인데. 법을 바꾸면 돼. 그렇구나. 그럼 이럴 때는 이성윤 의원한테 밸런스 네. 게임 한번 해야 돼요. 자 의원직 유지. 자, 특검 윤석열 특검. 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하겠습니다. 법 바꾸면 돼요. 법 바꾸면 돼. 법 개정. 바꿔. 네. 개정. 국무위원은 그 정무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개정. 네. 아니 근데 이성윤 의원은요. 예. 중앙지검 검사장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새날에 자주 나오셨는데 제가 느끼는 걸로는 검사라는 느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따뜻한 사람. 술도 안 먹는 사람. 근데 그게 일단 존경했잖아. 조사를 안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끼리 특수부 검사들끼리 막 접대받고 이러는 거 그 문화를 싫어해서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 네. 여기 다 끝난 거 모든 평가는. 술이 악의 근원입니다. 네. 그건 그래요. 예. 네, 그건 특히 룸사롱 가는 것은 네. 그 자체가 룸사롱 악의 근원이고요. 룸사롱이 인생 4컷도 아니고 가서 네. 사진만 찍고 나온 놈도 있고. 검찰의 흑역사는 다 룸사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네. 가는 거잖아요. 설화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근데 의원님 저 네. 최근에 어떤 판사가 예. 사진 찍은 건 맞는데 애들이랑 사진만 찍고 나는 술자리가 이루어지게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룸사롱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봤어도 룸사롱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온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룸사롱 가서 사진을 찍고 있냐고요. 그런 일은 말이 날까봐 오해를 일으키기가 싫어가지고 밥만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갔다 오면서 룸사롱 사진을 찍어. 그래가지고 전국을 오해에 도가 있다고. 룸사롱 사진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예산값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저는 거기 들어가서 술 안 먹고 사진만 찍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판사가 믿어줘? 법봉 던졌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검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샘플이 이성윤 의원이거든요.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 좀 검사들 이미지 다 망쳐놓은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성윤 의원이 최근에 계속 본인이 빡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도 자기 건이 있어. 본인 건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노상원 수고 대상에 이성윤 의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 노상원이한테 이 사건이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간 거 아니야. 노상원이가 윤석열 총장 때부터 YP 작전이라고 윤석열 프레젠트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놓고 나서 사실 노상원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성윤 의원도 수거해가지고 폭파시키고 지금 뭐 죽이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은 빠기 쳐가지고 윤석열 구속시켜라.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그 혹시 그 2019년에 뭐 잡지에 보도됐던 대호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네. 대우 기억납니다 지금. 예, 대호 프로젝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대호 이제는 YP 프로젝트 작전 계획을 보니까 대호 프로젝트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윤석열이 저 검찰 야당 그다음에 조국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막아내고 그 전국 검찰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는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그게 사실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YP 이제 작전 계획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 이게 이것도만 조사해봐도 과연 검찰권을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야 과연 윤석열이 얼마나 검찰권을 이용해 먹고 검찰권을 사유화시켰는지 그 후에 저는 그래서 책에다가 그것은 쿠데타였다는 책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그랬죠. 인권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공정과 상식으로 기만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쿠데타는 계속 진행 중이고 정말 안 되니까 이제 경성 쿠데타 총칼로 일으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내란 이전에 책 쓴 제목이에요. 이성윤 의원의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필연인 거죠. 내란 일어난 게 예. 윤석열이 뭐 검사들의 어떤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 예. 군대까지 동원하는 상황. 지금도 이제 내란이 사실 좀 걱정되세요. 제가 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아침부터 어제도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절실합니다. 이게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전국에서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고 그 세력이 모여가지고 다시 내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야당 후보가 정말 내란 세력이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꼭 내란을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또 다른 뭐가 또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이 터져라 이렇게 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새날은 꼭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성윤 의원은요. 이게 지금 지난달에 나오시고 이달 다시 나오신 거거든요. 잊혀지면은 뭔가 이렇게 그리워. 이성윤을 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입안에 아니, 저- 금단현상. 씨가 돋죠. 새날에 꼭 나와야 그래서 된다. 서울 올라오시고 바로 여의도 옆이니까 네. 오시는 날 잠깐만 보시자고 이렇게 참 그랬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수원 동기라는 자가 정권 잡은 뒤에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들 명단에 자기 동기 이성윤을 넣어놨다는 것.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성윤 의원한테 서운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 그렇게 싫어? 김건희 수사 관련된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장모 수사, 그다음에 김건희 수사, 그다음에 그 한동훈 관련 수사, 채널A 수사. 그때 엄청 저는 수사 못하게 겁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전화로 예. 통화했던 거야. 그대로 한번 또 오랜만에 기억을 상기시키는 뒤질라고 한장했냐. 이 새끼야, 그거 네가 뒤질라고 환장했다 이 새끼야. 눈가를 베는 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눈가를 지금. 베는 게 아니라. 눈가를 베는 게 베는 게 야, 이 새끼야, 그 눈가를 패는 게 없네 이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했네 이 새끼야. 정확하죠. 근데 윤석열이 이 사람들이 서운한 거는 장모 수사, 와이프 수사가 아니라 엄마 수사, 내 수사 아닐까요? 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검사끼리는 만약에 우리 집안에 관련된 사건이 들어왔는데 동료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해 그러면 전화해서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밑에 되는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 수사는 네. 검찰총장이 여건문에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도 자기 장모나 자기 아내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 채널A 수사를 안 할 줄 또는 못 할 줄 알았죠. 네. 근데 계속 해야 되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빡친 거죠. 야, 진짜. 야. 아, 그래갖고 노상원이하고 저 김용현이하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러는데 야, 그 이상윤이랑 그냥 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수거해서 그냥 바다에 빠뜨려봐. 아니 저도 환장해. 명단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뭔데? 저는 포고령 의사 처단 포고령 더 는자가 아닌가. 아이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의원님 생각에 예. 윤석열이 구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 재판장이 지금 지기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특검하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출범을 하면. 그렇죠. 예. 빨리 출범하나 늦게 출범하나 결국은 네, 구속될 구속이에요. 거다 보고 그리고 제 생각에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할 별건을이 됐건 뭐가 됐든 영장을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지기현이 들 거예요. 지가 낼 겁니다. 저는 지금 지기현 입장에서 이 새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한테 포커스가 계속 오니까 그 유혹 틀림없이 받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시고 지금 저희 대선으로 잠깐만 가보면 그 5월 16일 날 예. 익산, 군산, 전주 정읍 유세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게 전주대 학교? 그 전북대학교 앞에 전북대학교. 구정문. 예. 전북대학교 앞에서 지금 유세가 있었고요. 네. 그날 또 비가 왔어.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거 봐봐요. 저 헤드라인 봐봐. 우산 치워. 이재명 안 보여. 우중석 전북 유세 인산이네. 진짜 많이 오셨네요. 특히 정읍역 앞에서 할 때는 정말 소옷까지 다 젖었는데요. 그 시민들께서 그 비가 많이 왔는데도 다 한 분도 안 가시고 연설 들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식사를 대표님 모시고 정읍에서 식사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 대표님 말씀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 연설을 들려 여기까지 2시간 넘게 비를 맞으면서 기다려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연설이 길어졌다. 거의 감동일 것 같아. 네. 감동이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 오히려 비 온다고 빨리 끝나면 갔던 사람들이 또 서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길게 했다. 이게 더. 그러니까요. 예. 이게요, 그 전북 사람들이 전남 쪽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마음 표현 잘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조금 더. 예.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양반 표현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정도면 대선이 열기는 전북 쪽은 충청도 느낌 분위기가 좀 나요. 이렇게 좀 말투도 이렇게. 그래요. 말투도 약간 느릿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선거운동 날마다 하시잖아요.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본인 선거운동 하던 총선보다 훨씬 뜨거워졌죠 지금. 저는 원칙이 제가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국회의원 선거 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꼭 내란 정식 이거요. 그다음에 쟤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 정말 분명히 해달라 이런 요구하고 또 우리 민주당 이번엔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내란 세력 진압하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와야 경제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어제도 밤 11시 정도까지 시민들 만났는데 엄청납니다. 전북이 그 정도면요. 이번 투표율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기도 해요. 투표율이. 뭐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북 민심이 그렇고 이게 사실 전북도 이런 게 있거든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일부 민심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업이 새만금 사업 이런 예. 거예요. 전북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이것도 약간 지역 갈라치기인데 전남보다 약간 좀 홀대 당했다고 생각하는 약간 언론의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북도 전주 분들은 어떤 풀파워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지금 사전 투표부터 기다리는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그 대표 이재명 후보께서 전주를 2번 오셨고요. 또 전북만 옛날에는 이렇게 세트로 오셨는데 전북 일정을 4개를 소화하시고 그러면서 전북인들이 이제 전북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니까 약간 소외감이 있었는데 굉장히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정말 굳건해졌고요. 이제 특히 전북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써버리고 맞아요. 듣도 보도 못한 예산 보복,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실감, 자존감 상처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도전자야. 그래가지고 새만금 실패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니까요. 예산 깎아버리고 정말 상처가 너무 컸는데 이 대표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힘 많이 나고요. 정말 요즘에는 재선거 때는 몰랐는데 전북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뜨겁게 민주당을 응원할 때는 많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투표율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 하나 얘기해 볼게요. 본인 나오셨으니까
이 총선 때요. 이성윤 의원 뽑은 게 지역 구민들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역구를 뽑아줬는데 중앙에서는 존재감이 없어. 그럼 뽑아준 보람을 잘 못 느껴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국회의원 나오기 전부터 셀럽인 이성윤이 자기 지역구에 와갖고 올라가서 중앙에서도 정치하고 지역에 정치하면 이게 일체감이 더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바로 앞에서 미끄러지는 이성윤 의원에 대한 애착이 그러면 선거운동에 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국회의원 뭐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셀럽 이성윤을 보는 것은 지역 내에서는 그 약간 재미가 있어요. 검찰총장은 못했어도 공수처장 정도는 제가 수사할 수 있으면 괜찮네. 어떤 수사도 하겠습니다. 그 법은 만들면 돼. 현직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괜찮네요. 아. 장관도 하는데 뭐. 그 이성윤 의원 시간 잠깐 남아서 여쭤볼 건데 예. 본인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규정을 굳이 뭐 몇 줄로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 검찰이 제 경험으로 보면 30년간 경험을 보면 3년을 이렇게 털었잖아요. 수백 번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지금 기소된 것은 사실은 무죄입니다. 조작 기소한 거고요. 이렇게 나온 것이 없으면 정말 깨끗한 사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해 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직접 뵙고 식사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뵐 때 보면 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진짜. 식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가 종교 포교할 때 식사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재명교. 예. 아,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아마 검찰에 계실 때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그렇게 관심 없었을 것 같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을 것 네. 같고 막상 겪어보니 검찰 세계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죠. 예, 완전 다르고요. 또 경험, 그 확실히 그 실무 경험이 엄청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이렇더라는 걸 실제로 검증한 이런 정책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준비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매번 뵐 때마다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까지 올랐을 정도로 검찰 고위직을 지냈는데 막상 정치권 나와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영역이더라.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예. 법 조문 갖고 때로는 정치 수사하고 했던 그 검사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책, 국민을 위한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약간 완전 다른 분야인 예. 거죠. 깜짝 놀라시겠어요. 예, 요즘에 정말 많이 배우고요. 1년 내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인데도 견디시는 거 보면 멘탈도 특히 대단하시다. 저는 이 대표님이 정말 감사해요. 이 재판 수사를 견뎌내신 것이. 멘탈이 약하면 저도 사실은 재판 수사 받을 때 많이 받았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랑 같이 있으시면 근데 좋은 변호사가 있어도 고민 단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결국 네. 변호사님이 해줄 수 있는 조언밖에 없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수사받고 재판만 힘듭니다. 이걸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분이다. 야, 그렇네요.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무죄가 나온다고 인생이 다 인생이 털리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성윤 의원을 영입한 사람 누구? 이재명.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인재가 영입됐을 때 다 성공하지는 않는데 적재적소에 잘 써먹고 있어요. 인재로서. 감사합니다. 자, 전북에서 아까 그 광주시장 왔다 가셨거든요. 강릉시장. 예. 거기는 목표가 92.5%예요. 예. 투표율이. 예. 왜냐하면 그게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득표율이라고 하더만요. 예. 92.5가 나오네. 예. 전주. 저는 다니면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발언하냐면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전국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 소원이 한 번 있습니다. 투표율 지지율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1등 좀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성균 의원을 영입한 사람 누구? 이재명. 얼마나 간절하시면 진짜 전국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진짜 그게 엄청 부담일 것 같아요.
특히나 호남 쪽은. 예. 일단 투표율 낮으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 성적표예요, 아니에요. 성적표. 그래놓고 댓글 막 달리잖아요. 우리 지역구엔 현수막이 없어요. 우리 집 국회의원 지금 일을 안 해요. 막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의원님 예. 좀 짧게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또 내려가십시오. 예. 정말 우리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13 내란 때문에 다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내란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내란 정치를 위해서 압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셔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1, 2, 3,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예. 그리고 세 표 더. 세 표 더. 대표다. 꼭 해주십시오. 자, 제이님. 간절합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저번에 단일화 선언했던 전주 지지자입니다. 들어보니 인품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란 세력 전원 처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날 자주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못 나와요. 이성윤 의원님 선거운동은 제가 책임질 테니 내란 세력 척결에만 힘써 주세요. 효자동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와, 야, 전주 효자동 있어요. 예. 거기 갓 지역구죠. 맞습니다. 효자 삼천 서신이 저희 어. 효자 5동까지 있습니다. 옛날 여자친구 집이 효자동이야. 자, 이상이 신난다 뭔가가. 신나잖아요. 자, 이성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